췌장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증상과 췌장에 독이 되는 음식. 췌장은 평소 말이 없습니다. 간처럼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췌장.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췌장에 이상이 생겨도 방치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각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몸은 아주 미세하게라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췌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최근에 식습관이나 운동량이 변화가 없었는데도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췌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복부 부위에 통증 없이도 살이 빠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뇨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아지거나 어지럼증, 갈증, 잦은 배뇨 같은 고혈당 증상이 나타났다면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갑자기 생긴 당뇨 증세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3. 등 통증과 속쓰림 같은 복합 증상. 췌장 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통증은 등이나 상복부의 깊은 통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등까지 퍼지는 기분 나쁘고 둔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은 몸 깊숙이 위치해 있어 통증도 애매하게 퍼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췌장 질환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각 증세가 없이 조용하기 때문에 병을 키우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적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살이 빠진다거나 당 수치가 이상하게 변한다거나 등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추는 만큼 병을 키우게 됩니다. 다음은 췌장에 독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침묵의 장기이고 일단 발견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단 자체가 초기에는 어렵고 발견 후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 암입니다. 췌장암은 유전, 흡연, 당뇨 같은 잘 알려진 위험 요인도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습관이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 독이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깻잎절임입니다. 깻잎절임이 췌장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췌장암 위험을 키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깻잎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먹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향이 강해서 식중독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채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깻잎이 어떻게 췌장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깻잎절임의 조리 방식과 섭취 형태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깻잎절임은 간장, 설탕, 다진 마늘, 고춧가루, 식용유 등을 섞어서 만든 양념장에 깻잎을 푹 절여서 만든 밑반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리 방식이 췌장에 독이 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깻잎절임이 췌장암을 자극하는 4가지 이유. 1. 간장 베이스의 고나트륨 식품. 깻잎절임은 한 끼에 3장에서 5장씩만 먹어도 소금 1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고염 반찬이라고 합니다. 간장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절임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짠맛이 더욱 응축되게 됩니다. 고염식은 췌장의 간접적인 염증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췌장은 체내 염분과 체액 농도 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지속적인 고염식 섭취는 췌장의 미세 염증을 누적시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췌장염에서 세포 변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췌장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설탕과 당분이 숨어있는 밑반찬. 깻잎절임의 단맛은 대부분 설탕이나 물엿, 액상과당 등의 정제당을 통해 조절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당분을 반찬에서 섭취하는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제당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고
인슐린 과잉이 되어 췌장의 피로 누적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당뇨병뿐 아니라 췌장의 기능 저하와 암세포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경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도 깻잎절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큰일입니다. 3. 기름에 버무리는 방식으로 지방까지 과잉 섭취. 많은 가정에서는 깻잎절임에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등을 첨가합니다. 향과 맛을 위해 넣는 소량의 기름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지방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과 짠 간장이 결합된 형태의 반찬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 조직의 만성적인 미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장기 보관 반찬이 주는 문제점. 깻잎절임은 보통 오래 두고 먹으려고 하는 밑반찬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오래된 깻잎절임이 있답니다. 마늘종절임, 양파절임, 오이절임도 있는데 어째야 될지. 그런데 이렇게 깻잎절임을 장기 보관 시 발효와 산패 현상이 생기면서 식품 속 성분들이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산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늘이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깻잎절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밀류 물질과 산화성 물질이 축적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장기 섭취 시 발암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찬으로 깻잎절임을 매일 섭취하는 분,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병력이 있는 분,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진 중년 이상, 췌장염이나 가족 중 췌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 저는 2가지나 걸리네요. 이러한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부터는 깻잎절임 같은 짠 반찬과 고염식품의 섭취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 전환 팁. 깻잎은 생채소나 쌈 형태로 섭취하세요. 절이지 않고 쌈채소 형태로 식사에 곁들이는 방식은 영양소 파괴도 적고 나트륨 과잉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찬간은 약하게, 기름은 줄여서 사용하세요. 짠맛은 소금 대신 식초, 참깨, 허브 등으로 조절하시고 기름은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리에만 사용합시다. 식단의 중심은 자연식 위주로 구성하세요. 가공 반찬이나 양념 절임류보다는 쪄서 먹는 채소, 삶은 단백질, 구운 생선 중심의 식사로 준비하세요. 췌장을 보호하고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식도 조리법에 따라 암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은 원래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짠 간장에 담그고 설탕을 더하고 기름까지 더해 오래 보관하게 되면 더 이상 건강식이라 부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췌장은 무리한 자극에 매우 민감한 장기라고 합니다. 기름, 나트륨, 당분이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췌장 기능은 점차 손상되고 결국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깻잎절임 한 장 매일 먹는 그 습관이 결국은 내 몸속 췌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 식탁 위 반찬 한 가지부터 바꿔보세요. 습관이 병을 만들고 습관이 건강도 지킵니다. 췌장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습관. 한국 사람들은 하루 3번의 식사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다이어트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과식한 날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 음식과 함께 살고 그 음식은 우리의 몸을 만들며 나아가 장기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중 췌장이라는 장기는 평소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인슐린만 분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며 당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췌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식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습관은 바로 지속적인 음료 섭취 습관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점심 후 디저트처럼 혹은 오후의 피로를 날려버리기 위해 매일 마시는 음료들. 그 중에서도 아이스티, 카페라떼, 과일 스무디, 달콤한 곡물 음료 등은 생각보다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당분 과다 섭취는 췌장의 지속적인 과부하를 겁니다. 우리 몸은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이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당이 높은 음료를 마신다면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지칠 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약해지고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사 먹게 되는 많은 음료에는 설탕이 아닌 고가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급격히 높일 뿐 아니라 췌장에 지방을 쌓이게 하여 지방췌장, 췌장지방 침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췌장에 침착되면 효소 분비 기능도 떨어지고 췌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건강한 줄 알았던 음료에도 숨어있는 당분. 단 음료를 안 마시겠다고 저도 곡물음료나 견과류가 든 음료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네요. 곡물 라떼, 견과류 음료, 심지어 일부 두유 제품까지도 설탕이나 시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맛이 순하다고 해서 당이 적은 것이 아니며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과량 섭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췌장의 기능 저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부터는 당분 음료 섭취를 확실히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췌장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 팁. 췌장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무가당 표시 확인하기. 음료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무가당, 무첨가 표시를 확인하세요. 저당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료로 대체하기.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 대신 물에 레몬즙, 생강, 계피 등을 넣어 만든 건강차나 보리차, 우엉차 등을 선택하면 췌장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엔 견과류, 점심엔 단백질 중심. 공복 혈당과 췌장 기능을 안정화하려면 아침에는 단당류 대신 지방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아몬드, 그릭 요거트 무가당 등을 아침 식사로 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음료를 마시는 습관부터 교정. 공복감이 생길 때 달콤한 음료로 채우는 습관은 췌장 기능 저하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물을 마시거나 고구마나 삶은 계란 등 간단한 식사 대용식으로 전환해 보세요. 췌장은 정말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처럼 췌장도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상이 생겨도 눈에 띄는 증상은 복부 불편감, 소화장애, 미열 등 매우 모호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초기 증상을 무시하거나 음식 습관을 방치하게 되면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으로 되고 결국은 췌장암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 음료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췌장 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독소로 작용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커피 대신 라떼를 고르려고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오늘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다음은 췌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브로콜리 무침, 데친 미역, 두부조림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도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췌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기름 없이 무쳐낸 나물이 최고의 반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와 미역 반찬은 특별히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쳐서 들기름 한 방울, 마늘 약간,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췌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역은 알긴산 덕분에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염증 부담을 줄이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췌장 세포를 보호하면서도 체내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한 반찬은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친 후 들기름, 마늘, 간장으로 무치기.
설포라판 성분은 짧은 열 처리 시 흡수율이 높아지고 췌장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역은 불린 뒤 데쳐 마늘, 참기름, 식초로 간단하게 조리하기. 알긴산이 장 독소를 배출해 췌장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두부는 부치지 말고 삶거나 조림 형태로 기름 없이 섭취하기. 단백질은 챙기되 췌장에 부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식사 중 자극적인 양념 반찬은 줄이고 항산화 채소를 최소 한 가지 이상 곁들여 먹기. 위와 췌장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반찬 구성은 암 예방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몸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오늘도 조금씩만 노력을 기울이고 내 몸의 소리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